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썰레오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직업은 드루이드입니다. 드루이드는 다른 직업보다 마나 코스트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한데요. 핵심적인 카드 두 장 있습니다. 바로 이 급속성장과 정신자극. 다른 직업들과는 다르게 더 많은 마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상대가 3만화일 때 나는 막 4만화, 5만화 값을 내는 거예요. 예. 상대가 뭐 랩터 또는 수액괴물을 낼 때 우리는 센진방패대가나 서리바람서리를 내요. 그리고 또 상대가 서리바람서리를 내거나 센진방패대가 낼 때 우리는 돌주먹 5고를 내요. 이렇게 상대보다 만화를 앞서간다는 거는 상대방보다 강력한 하수인을 먼저 내므로써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만화 코스트를 좀 더 많이 사용해서 좀 더 강한 하수인을 먼저 내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필드를 하는 거죠. 예, 뭐 교환비 이런 거 중요하지만 다른 이제 적보다 앞서 나가는 이제 그런 플레이가 가능하게 됩니다. 레벨업, 예, 레벨 10까지 올리면서 얻을 수 있는 뭐 별빛 섬광, 휘둘러치기, 뭐 기타 등등 이런 카드 뭐 넣어놨고요. 이 덱도 마찬가지로 예, 유튜브 영상 하단에 제가 데코드를 올려드릴 거니까 데코드에 대한 설명은 마법사편 앞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거기 보시면 이제 데코드에 대한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거 복사에다가 넣으시면은 예, 카드 일일이 붙여넣기 하지 마시고 덱 그대로 갖다 붙여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긴 말 않고 바로 예, 랭크 실전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볼 직업은 전사네요. 급속성장이라는 카드가 손에 들어온 게 제일 좋은데 안 들어왔네요. 들어왔네요. 이 급속성장이라는 카드가 항상 드루이드를 플레이하는 핵심이 됩니다. 다른 직업과는 다르게 급속성장이라는 카드가 있으면 드루이드는 4만화 하수인을 들고 갈 수가 있어요. 일단 턴을 종료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동전을 쓰고 급속성장을 미리 사용할 수 있어서 이제 만화 수정을 올릴 수도 있지만 3만화 수인이 태양성시자를 지금 그냥 생으로 던지기 좀 아깝기 때문에 일단 넘기도록 할게요. 네, 이제 급속성장을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보다 앞서가는 만화 수정, 상대보다 강력한 하수인을 먼저 내는 거죠. 상대가 3만화 하수인을 낼 때 저는 4만화 하수인을 내고 상대방이 4만화 하수인을 낼 때 5만화 하수인, 이런 식으로 강한 하수인을 먼저 내는 겁니다. 틀어나감 인물로 서리바람 소리를 정리해주려고 하네요. 이것만 박아놓는다. 뭐 오케이, 이게 정답. 마무리 이격까지 깔끔하게 설계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럼 저는 스톤파이크 특공대를 쏴서 깔끔하게 탁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좋았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4만 할 수 있는 전 5만 할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상대보다 강한 하수인을 먼저 깔아서 주도권을 갖고 오는 거예요. 강한 하수인을 먼저 낸다. 그게 드루이드 플레이의 핵심입니다. 이 친구는 좀 아프니까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새 섬자 버프를 바르고 그 다음에 할퀴 카드를 이용해서 한번의 정량이 좋겠네요. 도발에 이 버프까지 발라주고 구르바의 방향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미무라고가 얘를 잡겠죠? 마무리 일격을 사용하네요. 마무리 일격이 없죠. 이제 마무리 일격은 2장 다 썼으니까 그럼 저는 강력한 도발, 아주 강력한 도발 카드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리를 못하니까 제가 정리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그냥 본체를 쳐도록 하고요. 전사의 강력한 마무리 카드를 2장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없죠. 넌 무조건 때려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코르크론 정예병. 카드 3장을 잡아먹었죠. 이런 식으로 강력한 하수인을 먼저 내는 겁니다. 방금처럼요. 할키기와 영웅력으로 정리해주도록 하고, 전사는 무기를 사용하니까 수액겜을 한번 아껴보도록 할게요. 원래 내는 게 맞지만 전사이기 때문에 무기 파괴해서 아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패 올리기, 방어도를 올리고 카드 한 장 들어올 보고는 카드고요. 그래서 이렇게 4마나 하수인인 서리바람 서린. 그러면 저는 별빛 썸광을 이렇게 정리해주면서 계속 아껴보도록 할게요. 굳이 낼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8마나 스윙이 나왔죠. 처음에는 좀 제가 아플 수 있어요. 예, 처음에는 제가 아플 수 있지만 그거를 앞서 나가는 만화 수정, 상대보다 강력한 하수인을 먼저 내는 플레이를 통해서 앞서 나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예상대로 아껴놨던 수액겜을 내주도록 하죠. 전사는 무기를 사용하니까요. 그러면은 부색껍질 수호정령과 수액겜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강력한 무기까지 펴겨주고, 굳이 제가 얘네를 교환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가만히 있도록 하죠. 88짜리를 이득 교환하면 되니까요. 네. 이 무색껍질 수호정령으로 3호짜리 세진만 이득 교환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스톰윈드 영상. 그럼 저는 이득 교환을, 네, 스톰윈드 영상, 이거 스톰윈드 버프를 받았지만 그래도 교환을 해주고, 이 친구는 잡아주기 좋습니다. 계속 버프를 주기 때문에 잡아주도록 하고, 얘 제가 또 강력한 버프를 먼저 냅니다. 이런 식으로 드루이드는 앞서간 만화 수정을 통해서 상대보다 강력한 하수인을 먼저 깔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필드 주도권을 바꾸는 거죠. 다른 덱에는 없는 8마나 하수인이 들어가 있죠. 처음에는 조금 약간 위협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앞서 나가게 되는 드루이드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별빛 섬광이라는 카드는 상대 본체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데미지를 보면 이 별빛 섬광이라는 카드 중에서 킬각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그냥 드루이드 플레이 핵심, 급속 성장이 좋아요. 급속성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걸 이용해서 상대방보다 강한 하수인을 먼저 낸다는 그 핵심입니다. 두 번째도 전사가 나왔네요. 항상 드루이드의 기본은 이 급속 성장입니다. 이 급속 성장이 나오게 되면은 원래는 2마나 하수인 카드를 들고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급속 성장 먹으면 보통 4마나 코스부터 플레이할 수 있기 때문에 2마나 하수인을 들고 갈 필요 없는데, 전사는 무기를 사용하는 직업이니까 수액겜을 한번 들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는 무기를 사용하니까요. 그리고 무기를 부시면은 굉장히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 때가 많아요. 자, 일단 넘겨주고요. 일만 하수인, 저는 급속 성장을 통해서 앞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만 하수인 낼 수 있지만 저는 4만 하수인 낼 거고요. 더 강력하게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서리바람 서린.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4만화 할 때 저는 5만화 하수인 또 낼 수 있고, 아니면 동전에 뭐 다음엔 돌주먹을 걸릴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보다 강한 하수인을 먼저 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주죠. 무서우니까. 또 구루바이 시광전사, 이런 식으로 계속 앞서 나가는 겁니다. 강한 하수인을 먼저 내므로써 주도권을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득 교환도 물론 중요하지만 약간 그것과는 다르게 이제 강한 하수인을 먼저 내서 주도권을, 필드를 잡는다. 이득 교환을 통해서 이런 것보다는 강한 하수인을 먼저 내서 필드를 가져온다. 이런 식의 어떤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센진방패 대가를 내준 모습이고요.
왜냐면 이 구르바이시 왕전사 무섭기 때문에. 그럼 저는 돌주먹 5로 내줘도 되지만 좀 돌아가겠습니다. 별빛섬관에서 정리하고 구르바이시 왕전사의 공격력을 키우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요. 돌주먹 5를 내도 되지만 이 구르바이시 왕전사를 좀 위협적인 하수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보다 많은 마나 코스를 이용해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드루이드의 특징입니다. 또 상대가 4마나 하수인을 내줬죠. 그럼 저는 뭐 7마나지만 6마나 하수인을 같이 이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보다 이렇게 강한 하수인을 먼저 낸다 라는 게 드루이드의 중요한 점입니다. 과연 이 둘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럼 휘둘러치기가 너무 지금 이쁘네요. 휘둘러치기를 이용해서 착착 긁어주고 펼키기 하나를 이용해서 정리해주고 도발 뚫어주고 공격하고. 지금 아끼지 않고 다니도록 할게요. 무기를 차봤죠.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빨리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보다 앞서 나가는 만화를 이용해서 주도권을 갖고 온다. 이득 교환은 뭐 당연한 요소고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강력한 하수인을 먼저 이렇게 쫙 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드루이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많이 당황한 모습이에요. 할 게 없나 봐요. 그래서 드루이드는 급소 성장이 이제 손에 들어왔냐 들어오지 않냐에 따라서 승률이 많이 갈리기도 하는데, 급소 성장이 들어오면 정말 승률이 많이 높을 때가 많습니다. 워낙 성능이 좋은 카렌이죠. 예, 무시하고 저는 본체를 공격하면 게임이 끝난 것 같네요. 이런 쪼무레기들 무시하고 바로 본체를 공격하지만 거의 게임이 끝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휘둘러치기를 본체에 공격해주기만 하면 네, 깔끔하게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급속 성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세 번째로 만나볼 상대 지금 흑마법사네요. 흑마법사 불단. 자, 이번에는 급속 성장이 나오지 않았네요. 그럼 다 갈고, 뭐 급속 성장이 안 나오면 좋겠는데, 뭐 안 나오면은 이제 다른 덱들처럼 이제 평범하게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와우. 이런 이렇게 다른 덱보다 무거운 덱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렇게 무겁게 잡힐 때도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요. 이런 단점을 갖고도 있습니다. 이런 단점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급속 성장을 먹고 강한 하수인을 먼저 낼 수 있지만, 거꾸로 이렇게 좀 강한 하수인들이 먼저 이렇게 손에 들어오게 되면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게 되거든요. 뭐 영웅 운역을 이용해서 사설을 잘라주는 정도 할 게 없네요. 저도 지금 마땅히. 하하, 뭐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도 딱히 마땅히 딱히 할 게 없나봐요. 그럼 저는 동전을 사용해서 일단 서리바람선 먼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휘둘러치기 정리해도 되고, 뭐 야생의 징표로 뭐 버프를 줄 수도 있고요. 버프를 주려면 먼저 하수인이 나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은 다음에 딱히 할 게 없어도 서리바람선이 먼저 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버프를 바르는 것보다는 교환을 하고, 버프를 바르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그냥 바르죠. 바르고 급속 성장을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체력이 4기 때문에 이 구울과 이득 교환이 되거든요.
33짜리 하시는 거 이득 교환이 되기 때문에 버프를 발라주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급속 성장이 나중에 나도 먹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악랄한 공포의 군주 33짜리보단 역시 45짜리 교환 하수인과 교환해주는 게 좀 더 좋겠죠. 그럼 저도 강력한 돌주먹 오거를 맞춰내도록 하겠습니다. 악랄한 공포의 군주, 이 친구가 만약에 33짜리로 행복한 걸로 이렇게 교환을 해줬더라면 제 하수인이 서리바람선이 죽었을 텐데, 공격을 하지 않는 바람에 제가 이제 서리바람선인으로 악랄한 공포의 군주까지 이제 교환해주는 모습이죠. 버프를 발라주네요. 그럼 저는 좀 아프니까 도발을 세우도록 하죠. 정신자극. 이 정신자극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강력한 하수를 먼저 건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약간 매끄러운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꼭 한 장씩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2장 넣으면은 너무 손패가 마를 수가 있어요. 드로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손패가 마르면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장만 넣어주시는 게 좀 추천드려요. 초반에 좀 패가 말린 모습이지만 그래도 급속성장과 정신작을 이용해서 마나 코스를 이제 좀 더 많이 사용하게 됨으로써 좀 이제 패가 좀 풀어진 모습이에요. 두 번째 버프 카드. 교환 안 해주면 제가 6위짜리로 6호짜리를 잡아먹죠. 그러니까 교환해주네요. 그럼 저는 하나 더 내주도록 하고 본체를 공격을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2위짜리랑 교환하는 건 손해잖아요. 자, 2위짜리랑 교환하는 건 손해이기 때문에 본체를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엄청나게 강력한, 이런 식으로 강력한 사슬이 먼저 나오면 상당히 곤란해하겠죠. 14공 경력. 이런 식으로 또 하수인 쫙쫙 전개하고 있네요. 상대방도. 이렇게 되면 좀 위험한데 친구야. 너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너. 그러진 않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와, 아주 좋은 카드가 나왔네요. 그럼 이 친구들 체력이 좀 깎여 있으니까 휘둘러치기 상에서 일단 정리를 해주고요. 교환을 해주고 회복을 다 시키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요. 상대방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굳건하게 필드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강력한 하수인을 상대방이 정리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노우입니다. 결국 무리하면서까지 정리해주는 모습이에요. 무리하면서까지 안하면 죽거든요. 정리 안할 수가 없죠. 이렇게 킬각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원래 하수인에 내려고 했지만 이런 식으로 칼키기와 영웅력까지 사용해서 깔끔하게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브리드는 급속 성장만 먹으면은 그 어떤 적이 와도 아주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상대방이 좋죠. 흑마법사네요. 전사정나 흑마법사. 이런 식으로 급속 성장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평소의 덱처럼 2만화 3만화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급속 성장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저는 그냥 2만화 3만화 이런 식으로 좀 무리해서 가보도록 할까 이번엔.
이러면 무리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좀 무거운 카드다. 원래는 정신자극 쓰고 하수인 내고 또 하수인 내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정신자극 써서 4만화 하수인을 먼저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안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도 하수인 역시 같이 내준 모습이고 저도 하수인을 같이 내줘서 필드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도 민무라고 내준 모습이고요. 저는 정신자극을 사용해서 4만 하수인 먼저 낼까 아니면 그냥 2만 하수인 낼까인데 그냥 2만 하수인 먼저 내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도 본체를 한번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딱히 버프 카드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리고 버프를 발라도 어차피 버프를 아무데나 바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버프를 여기다가 바를 수 있고 여기다 바를 수 있기 때문에 교환해봤자 상대방 버프를 바를 수 있는 하수인이 없어진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도 본체를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맞춰서. 그럼 저도 센진방패 대갈 내주고 화염인품을 잡아주도록 하죠. 왜냐면은 공격력 3과 공격 2 하수인 2개를 줘야 센진방패를 대가 정리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3개를 갖다 박아야 센진방패 대가 교환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본체를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염인프라 이렇게 하나 이렇게 2개를 교환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되면은 공격 2기 때문에 3개를 교환해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되면은 이러면은 하나만 교환해도 되겠네요. 아하, 주문을 다 사용해주는 모습이네요. 상대방 쪽에서 교환해주는 모습이고요. 저는 스톤파이크 특공으로 하나 잡아주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흑마 영웅력으로 드로우를 보는 모습이 좀 체력이 많이 깎이게 돼요. 센지방패 대갈 내주고 도발 버프를 줌으로써 이번에 계속해서 본체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별빛 삼광이 지금 2개나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때리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공격적인 운영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손에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공격적인 카드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무서우니까 힐을 해주는 모습이에요. 동전을 쓰고 2만 하수인까지 같이 내주는 모습입니다. 그럼 저는 돌주먹 5를 내고 하수인을 역시 깔아주는 게 좋겠죠. 정신자극과 영능을 하면서 이 일자리 친구까지 잡아주도록 할게요.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본체 한 대만 공격하면 킬각이 나오겠네요. 상대방은 지금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죠. 이런 식으로 오히려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주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아, 본체 힐을 하네요. 오. 이러면 저도 약간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야겠죠. 저도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어도 1. 예. 지금 급속 성장을 먹어봤자 어차피 9만화가 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예, 별로 9만화가 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방어도 1이라 높여서 체력을 좀 보존해두도록 해서 약간 위협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방어도 1을 올려서 체력을 좀 올리도록 할게요. 내 눈은 뜨여 있다. 오케이. 저도 체력 회복할 카드가 나왔네요. 그러면은 교환을 해주고 같이 하수인과 같이 체력을 회복을 해준 다음에 영웅 능력을 올려 또 방어도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더 압박을 받게 되죠. 저도 힐을 했기 때문에 아까보다 더 죽을 가능성은 낮아졌고요. 이 하수인들을 정리하지 못하면 상대방은 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체력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자,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이 급속 성장에 대한 건데 10만원 코스트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드로우 한 장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10만원 코스트 사용을 하면 드로우 한 장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마나 코스가 지금 어차피 10만원이죠. 그러니까 원래 마나 수정을 하나 회복해주지만 마나 수정을 하나 이제 얻을 수 있지만 10만화에는 얻을 마나 수정이 없죠. 왜냐면 하스스톤은 마나 수정이 10개가 최대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드로우를 한 장 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마나 수정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10만화 때는, 왜냐면은 마나 수정 10개가 끝이니까, 대신에 드로우를 한 장 볼 수 있게 해준다. 네, 그런 식으로 초반에 급속 성장을 먹지 않으면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그냥 다른 데 하는 것처럼 필드 교환을 하고 뭐 필드를 잡아서 상대방 본체를 공격,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급속 성장을 이제 10만원 때 사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드로우 한 장 볼 수 있다. 네, 마나 수정이 꽉 찬 거에 대한 보상이죠. 10만원 때 사용하면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쓸모가 없는 카드가 돼버리거든요. 대신에 그래서 그냥 드로우를 한 장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카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 또 제가 설명한 깜빡 하나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이 드루이드 영웅 능력에 관해서입니다. 드루이드 영웅 능력 방어도를 1 얻고 그 다음에 공격력을 1 얻죠. 네, 딱 그 턴만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격력을 얻는 건 그 턴만이고요. 방어도가 쌓이는 거는 전사와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전사와 뭐 도적을 약간 반반 섞었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전사와 이제 도적도 이제 칼을 차게 되는데, 뭐 나중에 도적 플레이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영웅력을 누를 때마다, 이건 좀 약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보여드리는 게 빠르겠다. 랭크를 돌리기보다는 그냥 이제 여관주인 영웅력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리 여관주인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자연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뭐 영웅력만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자,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공격력은 이번 턴에만 얻는 거예요. 그리고 방어도는 계속 쌓입니다. 보세요. 자, 이 공격력은 쌓이지 않아요. 이번 턴은 없어지고, 네, 방어도는 쌓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공격력은 없어지고 방어도는 쌓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력은 이제 소모가 되고 방어도는 쌓이고, 이런 식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루이드에 대한 영상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하자면, 드루이드는 다른 직업보다 더 많은 마나 수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직업보다 더 많은 마나 수정을 사용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상대방보다 강력한 핫을 먼저 낼 수 있다. 하지만 급속 성장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평범한 다른 덱들처럼 플레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대신에 확실히 급속 성장이 없으면은 그래도 확실히 약한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어떤 이 드루이드라는 직업의 어떤 정체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꼭 급속 성장이 나오면 반드시 어떤 드루이드를 하더라도 이 급속 성장이라는 카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가는 카드고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상대방보다 강력한 수 먼저 정신자극도 이제 약간 기름칠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요. 거기에 2장 넣으셔도 됩니다. 2장 넣으셔도 괜찮은데 좀 많이 패가 마를 수가 있어요. 패가 너무 왜냐면 이 카드 소모량이 굉장히 그러니까 상대방보다 강한 하수인을 먼저 내는 만큼 그만큼 패 소모량이 심해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2장까지 쓰는 거는 좀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 네, 그래서 오늘 드루이드 영상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주술사, 주술사가 이제 캐서 이득 교환이라는 거에 아주 극한에 달한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주술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득 교환을 통해서 필드를 잡는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